여러분 만약 부자 삼촌이 너희를 지켜주겠다며 매달 용돈에서 10만 원씩 떼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럴 권한이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돈 돌려줘. 라고 소리치겠죠? 지금 미국에서 딱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국제경제비상 사태범라는 법을 방패 삼아 전 세계에 무차별적으로 매겼던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IEEPA는 나라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쓰는 법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이 판결 한마디에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그동안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무려 수천억 달러, 우리 돈 수백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관세는 꽤 쏠쏠한 캐시카우였습니다. 2018년 약 410억 달러였던 관세 수입은 트럼프 위기를 거치며 2025년에는 약 195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미국 정부의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그 돈줄 법적으로 문제 있어 라고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이제 시장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거둔 돈 다 환불해줘야 해? 그 큰 세수 구멍은 이제 무슨 수로 메꾸지? 자, 그럼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 같은 동맹국들은 신나서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 기업의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사장님한테 지난번에 밥값 더 가져간 거 내놓으세요 라고 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죠. 만약 한국 정부가 위법 판결 났으니 당장 100% 환불해 라고 강하게 나간다면 미국은 그래? 그럼 앞으로 너희 반도체랑 자동차는 우리 시장에 못 들어와라고 보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동맹국들은 법적 권리와 외교적 실리 사이에서 엄청난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협상하면서 과거 관세는 좀 봐줄 테니 앞으로의 관세를 깎아줘 라는 식의 패키지 딜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자, 그런데 이 판결을 보고 입가에 미소를 띠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 판결문을 아주 무시무시한 방패로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중국은 미국을 향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랑 싸울 때 너 어제 학원 땡땡이 쳤잖아 라고 공격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흥, 너도 아까 편의점에서 계산 안 하고 나올 뻔했잖아. 선생님이 너보고 주의 주던데? 라고 맞받아친다면 어떨까요? 할 말이 싹 사라지겠죠? 지금 중국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향해 너희는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서 시장을 망치고 있어. 불공정해. 라며 관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결해버렸으니 중국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반격 카드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목소리를 더 높일 겁니다. 미국, 너희도 너희 법원에서 관세가 불법이라며? 그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산업 정책을 비난해?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불공정 무역이라고 공격할 때마다 중국은 이제 이건 불공정이 아니라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이야. 너희도 법 어기면서 관세 매기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판결이 중국에게 강력한 외교적 명분을 선물한 셈입니다. 자, 다시 미국 내부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관세라는 든든한 수입원이 흔들리게 생겼으니 미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돈은 써야 하는데 들어올 돈이 줄어든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빚을 내는 것, 즉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경제 원리가 작동합니다. 국채빚 증서를 시중에 너무 많이 풀면 국채 가치가 떨어집니다.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출받아 산 집의 이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은 돈 빌리기가 무서워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이나 AI 산업처럼 빚을 내서 미래에 투자하는 곳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죠. 미국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국채는 계속 찍어야겠는데 금리가 오르는 건 막아야겠다. 고민하던 끝에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디지털 자산 시장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이 코인이 항상 $1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이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실제 달러나 미국 국채를 금고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속셈은 이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쓰게 만들자. 그럼 코인 회사들이 우리 국채를 엄청나게 사주겠지? 그럼 국채를 많이 찍어도 사줄 사람이 많으니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을 거야. 결국 겉으로는 관세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달러의 힘을 유지하고
국채 시장을 방어하려는 거대한 금융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법과 돈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디에 돈을 묻어둬야 할까요? 무조건 로봇? 아니면 안전한 금? 확신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남는 진짜 투자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AI, 로봇, 우주 산업만 사면 무조건 부자가 될 것 같죠? 물론 이 분야들은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 보물들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AI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로봇과 첨단 제조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삼촌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산업들은 나라의 돈 보조금으로 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서 정부가 이제 돈 풀기 힘들어 라고 선언하거나 기업들이 빚이자를 감당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거품이 빠지는 곳도 바로 이 화려한 성장주들이 될 겁니다. 로봇이 세상을 바꾼다는 건 팩트지만 내 계좌를 바꾸는 건 타이밍입니다.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제 연예 뉴스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NFP 지표입니다. 아니 삼촌 취직이 잘 된다는데 왜 주식이 걱정이에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경제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용이 너무 잘 되면 사람들의 지갑이 두꺼워지고 물가가 오릅니다. 그럼 연준 패드는 물가 잡아야지 라며 금리를 다시 올릴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2026년 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자마자 시장은 금리 인하 끝난 거 아니야? 라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좋은 경제 소식이 투자자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이 마법. 같은 상황을 이해해야 진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시한폭탄은 국채의 50배, 100배씩 빚을 내서 투자한 헤지펀드들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튀어올라도 이들은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를 당하고 손실을 메꾸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삼성전자나 애플 주식까지 다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럴 때일수록 금골드이나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섞어둡니다. 미중 싸움이 격해지고 종이돈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 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금은 훌륭한 보험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법적 판결관세 위법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는 미국 국채를 팔기 위한 금융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타 자신들의 보조금 정책을 정당화하며 기술 격차를 좁히려 할 것입니다. 성장주 AI 로봇에 올인하기보다는 금리와 고용 지표라는 신호등을 보며 안전벨트 흠채권을 꼭 매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